오늘 PPL은 안 하려합니다. 아, 여기서 뭐 물건 팔아달라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좋아요나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 구독 좀 진정이 안 되네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가 높아지면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자, 김정재라고 아죠, 김정재. 저쪽 당 국회의원? 이정재 아니고요, 김정재. 예. 정말 그 말 험악하게 하는 김정재가 아마 이재정 의원한테 귀여운 척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맞아. 귀여운 척이 아니라 귀여운 거죠. 그렇죠. 예. 이 김정재가요, 이런 거야. 저쪽 애들이 이런 식이야. 이 김정재의 지역구에 시의원 하는 모씨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 후원금을 내는 이름 바꿔가면서, 그래서 결국 얼마를 냈냐면은 2천만 원을 이름 바꿔가면서 내가지고 후원금을 냈어. 그래서 공천을 받았어. 이게 이제 들킨 거지. 이런 수사 지금 공수처에서 하느냐 마느냐. 공수처가 지금 여기 그 해당 지역구 선관위에다가 이 내용을 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하니까 이런 애들 엄청 많습니다. 예. 이 정치자금, 또 이제 제가 정치자금 관련 법률로 2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 무엇이냐. 이 김정재 의원이 이런 식으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 이걸 이제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만 보면 이걸 밝히는 과정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굉장히 많이 파기는 하지만 유죄라고 판단 내리기 힘든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좀 달라요. 보통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는 피소되는 경우는 노동조합이나 안 그러면 공기업, 뭐 대기업 이런 데서 그러니까 뭐 10만 원씩 나눠서 이렇게 우르르 내면 그게 과연 쪼개기 후원이냐, 안 그러면 합법적인 후원이냐, 이걸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를 하면서 괴롭히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김정재 의원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낸 사람이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 이름으로 돈을 500만 원씩 나눠서 2천만 원을 입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의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공천을 기도했던 이 사람이 김정재 의원을 만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의원님, 저 이번에 후원 쓰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을까요? 아니에요. 요번에 의원님 제가 도와드리려고 저도 우리 와이프도 우리 저 사돈이랑 저 처조카까지 제가 진짜 힘썼습니다. 이게 쪼개서 후원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보좌진들은 옆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고개 끄덕끄덕 해줍니다. 맞다고. 맞다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뭐 법인이나 노동조합에서 후원을 할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가족들이 했다잖아요. 가족들이 한 거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지. 이거는 공수처에서 수사해가지고 기소까지 갈 만한 정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성 뇌물로 보는 거예요. 예. 공수처가 이제 그 선관위에다가, 왜냐하면 그 공천 받았다는 시의원이 지금 벌금 1,200만 원 받았거든요. 지금 날아가는 거죠, 뭐. 근데 이런 어떤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금 뭐 조직이 워낙에 이제 작아서 수사를 못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정경심 교수 재판 등의 억울에 환해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정경심만 그 행위를 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더 많이 했을 놈들이 자신들은 안 한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내가 뭐 나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고요. 네. 재판 판사놈들은 그런 식인 거잖아. 아까 재판 그 판결문 보면은 그 단순하게 이력서 뭐 생기부 이런 데다가 자기소개서에 한두 줄 들어가는 걸로 그치지 않는다. 마치 뉘앙스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다른 학생이 피해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당 대학에서는
이것이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 불구하고 야 그쪽은 업무 방해니 뭐니 받을 필요 없고 저 김경수 재판이 그런 거 아니야. 네이버는 업무 방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업무 방해했다고 선거법은 무죄인데 업무 방해 유죄 때려가지고 감옥 보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좀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야. 사법부에 의해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거를 한명숙 총리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당하게 만들고 있는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등신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민망하네요. 아, 근데 그 부분은 그 이제 오늘 댓글도 저한테 화를 내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보선 이겼을 때 했단 말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선거가 대빵 깨졌어. 동지에 어깨를 걸고 싸웠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민주당 탓을 하면 안 된다고요. 내 말은. 민주당 탓은 나중에 해도 돼요. 처음에 그런 결과가 났을 때는 서로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잘 싸웠다고. 어머, 이게 선거 들어봐요, 결과면 들어봐요. 토닥토닥 할 것 같아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 누군가는 그 화풀이 대상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예, 예. 화풀이 대상자인데 화를 풀면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음,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렇죠. 이거를 기소한 윤석열이 가장 큰 문제인데 누구누구 이낙 모 씨를 끌어와서 너 때문이라고 먼저 공격을 하면 이 싸움 못 이긴다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누가 메인냐는 보라는 이야기라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해서 그 이야기 하면은 이제 마차임 같은 마인드 가진 분들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그러니까 화풀이 대상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나마 좀 희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이런 식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판결이 처음이겠습니까? 이런 식의 불합리한 판결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과거 사법 역사에서 수많은 불합리한 판단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보고 이해하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해하고 화를 내고 있잖아요. 맞아. 그것도 하루 안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예, 거니까요. 예. 오해들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2, 3일 가면 또 마음 가라앉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을 갖고 두 가지를 목표로 생각해. 어떻게든지 대법원에서는 무죄 받아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타노스 쓰고 1인 시위라도 하고 그러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쪽으로 모아지는 게 중요하지. 자, 어쨌든 김정재 같은 사람들 이 이슈를 끌어온 이유는 더 비리가 많고 더 엄청났을 것 같고 더 성폭행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는데 맞아요. 왜 우리 쪽 사람들은 이렇게 고초를 받느냐라는 의미에서 김정재 이야기를 꺼내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애들이 뭐 자기가 깨끗한 애만에 이런 개소리들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이렇고요.